제목과 썸네일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무튼 저는 이전 본 영상에서 지뢰, 메네라 공과 째낀 남성의 설화, 곰나루 설화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다음번에는 단군 신화에선 패배 히로인이었던 호랑이와 째낀 이야기 역시 해보도록 하겠다 같은 말을 했으나 그러려고 그랬던 건 아니지만 거진한 1년 반에 그냥 까맣게 잊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개천재 버프를 받아서 그런가 갑자기 본 영상이 살짝 역주행을 함에 따라 최근 그런 댓글들이 그러니까 막 그래서 언제 호랑이 얘기해주냐, 호랑이 얘기 기대된다 는 식의 댓글이 달리던데,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엔 이전에 예고했던 대로 단군 신화에선 패배 히로인이었던 호랑이 여인과 그 호랑이를 사랑했던 한 남성의 비극적 순애 이야기, 신라의 김현감호 설화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와 함께 건전하게 알아보자면, 신라의 도읍이었던 경주, 그곳엔 흑륜사라는 한 절이 있었습니다. 본절은 크기도 엄청 실이 컸다는데 사실 그것보다도 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평가되는 법흥왕이 불교를 수용한 이후 신라에 세워진 최초의 절이었던 탓에 여러 행사 및 축제가 벌어지던 곳이었다죠. 일례로 그곳에선 매년 음력 2월이 되면 촉팔부터 보름까지 아름다운 연등불을 달고 남녀가 한데 모여 탑돌이, 즉 전탑을 돌며 복을 비는 복회라는 행사도 진행되었다는데, 물론 모든 사람들이 본 행사를 경건한 마음으로 온 것은 당연히 아니고 이제 어둑어둑한 곳에서 라이트 이쁘게 켜져 있는 상태로다가 탑, 그러니까 자리 하나 부킹하고 남녀가 서로 부대끼며 얘기한다, 살짝 번뇌에 사로잡히지 않을래야 아닐 수 없겠죠. 그래서 실제 본 행사는 법회를 빙자해 남녀가 서로 만남을 갖는 장이 되기도 했다는데, 오늘의 주인공인 김현이라는 청년도 그날 밤 본 복회에 참여해 늦게까지 홀로 탑을 들고 있었답니다. 근데 본 청년은 불심이 깊었던 탓인지 뭔지 몇 명이서 오셨어요, 혼자면 같이 놀아요 하는 여성들이 몇 있었음에도 생각할 게 있어서요 하며 다 까고 있었다죠. 그렇게 김현은 사람들의 웃음소리, 연불소리가 뒤섞인 그 밤속에서도 혼자 탑을 빙글빙글 돌며 묵묵히 불공을 들이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뒤에서 조용히 연불을 읊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으니 탁 하고 길을 스치는 그 소리에 김현이 살짝 고개를 돌려보자 등불빛 아래에 흰 옷을 입은 한 젊은 여인이 조용히 그와 함께 탑을 돌고 있더랍니다. 이 늦은 밤에 혼자 탑을 도는 분이 있다니 반갑습니다. 그녀가 살짝 웃으며 말을 건네자 김현은 머쓱하게 웃으며 네 생각이 좀 많아서요 라고 답하죠. 그 후론 이상하게 두 사람의 발걸음이 점차 맞아 들어가며 연불을 입힐 때도 향을 피울 때도 심지어 탑을 한 바퀴 돌 때마다 둘의 그림자가 겹쳐졌다 흩어지길 반복했답니다. 그리고 탑을 몇 바퀴쯤 더 돌았을까 어느 순간부터 그 연불 소리도 바람 소리도 서로의 숨소리 외엔 들리지 않게 되었다죠. 불빛 아래 서로의 얼굴을 스치는 시선, 그 짧은 숨결 하나로 그들은 이미 서로 너무나도 많은 걸 이야기해 버린 겁니다. 결국 그날 밤 둘은 탑을 다 돌고 나서도 헤어지지 못하고 등불이 꺼진 뒤에 어둑한 절 구석으로 사라졌다는데, 사람들은 두 사람 모두 불심이 깊어 새벽 예배까지 남았다더라. 하지만 진실은 그 둘만 알겠죠. 그렇게 두 사람은 등불이 하나둘 꺼져가는 흑륜사의 밤속에서 서로의 온기만 남긴 채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길, 바람은 아직 겨울 기운이 남아있었지만 멀리서 들려오는 연불 소리는 이상하게도 두 사람을 축복하는 듯 따뜻하게 들려왔죠. 이제 그만 돌아가셔야죠. 여인이 낮게 말하자 김현은 잠시 머뭇거리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탑을 12바퀴나 돌았는데 그중 11바퀴는 당신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혼자 가라니 그건 너무 가혹하잖아요. 여인이 살짝 고개를 숙입니다. 난군, 우리 같은 인연은 오래가면 아니되옵니다. 오늘은 그저 인연의 끝이라 생각해주세요. 하지만 김현이 물러설 리 없었죠. 그럼 마지막이라도 함께 걸읍시다. 당신의 집 앞까지만이라도요. 결국 여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그렇게 서상기슭의 외딴 초가집까지 나란히 걸어갑니다. 집안엔 나이 지긋한 노파가 앉아 있었습죠. 노파는 이내 여인을 흘겨보며 말합니다. 얘야, 밤중에 남자 손잡고 들어오더니 무슨 짓을 한 거냐? 처녀가 얼굴을 붉히며 고백하자 노파는 잠시 한숨을 내쉰 뒤 이미 벌어진 일이니 이제 어쩌겠느냐? 하지만 어서 숨겨라. 너희 오라비들이 곧 돌아올 게다. 김현은 영문도 모른 채 노파의 손에 이끌려 방 한 구석 낡은 장독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곧이어 쿵 쿵 쿵
집이 울리기 시작했죠. 바깥에선 거친 숨소리 그리고 맹수의 포효. 3마리의 호랑이가 마당으로 들어와 사람의 말로 입을 열었습니다. 집에 사람 비린내가 난다. 오늘은 고기 운수가 좋은 날인가 보네. 그 소리에 김현의 등골은 서늘해 졌고 행여나 숨이 새나가지 않도록 입을 틀어막았다죠. 그때 노파와 여인이 동시에 호통을 칩니다. 그만들 해라. 그놈의 코가 영 쓸데없다 했더니 이제는 미친 소리까지 하는구나. 호랑이 셋은 고기를 갸웃하더니 서로 눈치를 주고받곤 말합니다. 미친 건 우리가 아니라 인간을 숨긴 일이겠지. 빨리 인간을 내놓지 못할까. 그렇게 한참의 실랑이를 벌이던 그 순간 천둥 같은 목소리가 하늘에서 울려 퍼지니 너희는 수많은 생명을 함부로 해쳤다. 그제로 셋 중 하나를 벌하리라. 3마리의 호랑이는 그제야 겁을 먹은 듯 몸을 웅크리고 처녀는 그 사이 하늘을 향해 조용히 입을 엽니다. 오라버니들이 못된 짓을 하지 못하게 약속할 테니 제가 대신 그 벌을 받겠습니다. 그 소리에 호랑이들은 안도하며 도망치고 장독 뒤에 있던 김현은 눈이 휘둥그레졌죠. 이내 여인은 장독 뒤에 있던 김현을 불러내 말합니다. 낭군, 나는 사실 호랑이입니다. 비록 같은 종족은 아니라 하겠지만 하룻밤의 즐거움을 같이 할 수 있었으니 우리의 인연은 하늘이 내린 것이었겠죠. 허나 하늘은 이미 제 목숨을 걷어가려 합니다. 다른 사람 손에 죽기보단 낭군의 손으로 죽고 싶습니다. 내일 제가 저자에서 난리를 치면 왕이 현상금을 내릴 겁니다. 그때 성 북쪽 숲으로 오세요. 전 거기서 당신을 기다릴 테니. 김현은 괴로워하며 말하죠. 내가 당신을 죽이고 벼슬을 얻을 수는 없어. 그러자 처녀는 미소를 짓습니다. 이건 제 선택이자 낭군의 복입니다. 다만 제 죽음 뒤에 절을 세우고 제 명복을 빌어주세요. 그럼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고 밤이 새도록 울었습니다. 그날 밤의 일이 있은 뒤 다음날 정말로 사나운 호랑이 한 마리가 성 안에 나타났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모두 찢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기 급급했죠. 왕은 급히 명을 내립니다. 이 호랑이를 잡는 자에게 벼슬 2등급을 내리겠다. 그 소식을 들은 김현은 손에 차디찬 칼을 쥔 채 숲으로 들어갑니다. 발밑엔 풀잎이 젖어 있었고 가슴은 심히 요동쳤죠. 그리고 숲의 공기가 잔잔히 흔들리는 그 순간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김현이 알던 그 사나운 짐승이 아니었으니 그의 눈에 비친 건 어젯밤 그 여인의 얼굴.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낭군, 어제의 인연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제 발톱에 상처 입은 사람들은 흑륜사 간장을 바르고 그 절에 나팔 소리를 들으면 곧 나을 겁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김현의 손에 쥐어진 칼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그녀의 목에 밀어 넣었다죠. 피 한 줄기가 그의 동공에 비쳐 반짝이더니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이걸로 모두 구원받을 거예요. 몸이 쓰러지는 순간 그 아름답던 얼굴이 서서히 호랑이 형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손길이 사라지자 그 자리는 바람과 향냄새만 남았다고 하죠. 그녀의 말대로 그날 발톱에 긁혀 병든 사람들은 흑륜사 간장과 나팔 소리로 모두 나았고 왕은 기뻐하며 김현에게 벼슬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김현은 그리 기뻐하지 못했습죠. 그는 벼슬길에 오른 뒤에도 서천가에 절을 세워 호원사 라 부르고 매일같이 불경을 외우며 호랑이의 넋을 기렸다고 합니다. 그에게서 그날의 호랑이는 짐승이 아닌 사랑을 품은 한 여인이었으니까요. 그는 죽기 전 붓으로서 이 일을 써서 남겼습니다. 논호림. 사람과 호랑이가 사랑했던 이야기로 세상에 전해졌죠. 자, 여기까지가 사랑했기에 죽을 수밖에 없던 호랑이 여인의 이야기 김현 감호였습니다. 근데 뭔가 보다 보면 김현은 진짜 호랑이 여인을 사랑한 게 맞냐, 그냥 하룻밤 사이에 이탈이었던 것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이 이야기를 누가 썼다고 했죠? 네, 바로 당사자 김현이죠. 이 말인즉 화자가 김현이라는 것인데 그럼 시선이 좀 달라지지 않나요? 뭐랄까, 그녀가 스스로 벌을 받겠다고 했을 때 말리지 못했던 그의 과오, 그리고 그렇게 호랑이 여인이 따라오지 말라 했음에도 기어코 집까지 따라가는 찌질한 모습 같은 것이 그의 마음속 저 어딘가에 한평생 자리 잡고 있다. 그가 죽기 전 그런 이들을 후회 및 뉘우치며 사랑하는 이를 지키지 못한 자신의 반성문으로서 쓴 건 아니었을지. 아님 말고 뭐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국 설화 중 동물과 찢긴 이야기가 더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럼 지금까지 갱생하고 들어온 르서였습니다.